네. 예. 어, 그래서, 아니, 이게, 그, 제가 이렇게 웃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보 같잖아요. 그냥, 웃으니까. 근데 이제 왜 웃냐면,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이해하셨잖아요. 이 무게와 전략, 개연성과 정체성. 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같이 지금 죽은 거예요. 지금 사후 과정이 지금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쯤에는 이제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이고 시간에 쫓기고 바쁘고 그럴 여유도 없고 막 돈 벌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진지하게 성찰을 못했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넉넉하게 이제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야, 참 일리가 있다. 그러면 내가 살았을 동안에 그죠? 나는 어느 쪽이었지? 나는 무게파였어? 아니면 질량파였어? 그죠? 어, 그래서 실은 이 안에 이 개연성과 정체성, 그죠? 요게, 요게 다예요. 뭐냐면, 죽음의 메커니즘, 사후의 메커니즘이, 작동되는데, 그죠? 무언가, 그에게 평생 동안, 살아생전에, 이제 우리가 지금 죽음 속에, 사후에 있으니까, 살아생전에 그의 일대기, 이것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판단의 재료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재료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그가 일생 동안, 평생에 걸쳐서 그의 인체, 이걸 분리해 맞더니 영혼, 그 다음에 물질 육신, 영혼과 물질 육신에 거기에 구현되어져 있는 개연성과 정체성, 이게 판단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염라대왕께서 판별하는 거예요. 자, 존재의 가벼움, 존재, 일생 동안 존재, 영적 실존과 물적 실존의 존재해 왔잖아요. 100년이 됐든 200년이 됐든, 그죠? 그래서 존재의 알맹이는 요렇게, 요렇게 단적으로,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국, 일생 동안 뭐하고 살았는가가 그의 개연성과 그의 정체성, 이거 보면 거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일생 동안 살아온 그의 결실이에요, 결실. 예. 그래서 그는 무게로서의 결실을 거두었는가? 그걸로 일생을 일관해 왔는가? 그럼 무슨 말이에요? 존재가 가벼운 거예요. 존재하지 못한 거야. 올곧게, 인간으로서. 그죠? 그럼 어찌 돼요? 염라대왕님이 인상이 찌푸려지는 거예요, 이제. 기분이 꿀꿀해지는 거야. 근데, 질량, 정체성, 뭐 이게 막 가득해. 그럼 염라대왕님이 샥 하고 웃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서 결정되잖아요.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 극락으로 갈 거냐, 저기, 그 뭐지? 화탕지옥으로 갈 거냐. 우리 그때 그 뭐지? 재화벌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 참 교훈적이고, 저기 하잖아요. 아, 이 영화를 지금, 그죠? 네네. 아유, 또 이제, 영화 많이 보고, 정말 그 영화제도 많이 하잖아요. 곳곳에 뭐 영화제 하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진짜
영화롭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는 뭐 그림화에다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스크린에 이렇게 비춰지는 가상의 어떤 그 내용, 그런 시나리오에 의해서 이제 된 거 뭐 이렇잖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는 실존, 어, 실제 내용을 그 영화한 것도 있고 막 이제 이러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귀 영화 그러잖아요. 부귀 영화를 누린다. 최고 아니에요? 그죠? 부귀 영화를 누린다. 그 영화예요. 그래서 정말 봐야 할 영화를 진정으로 이 질량, 개연성 무기, 재밌다! 총싸움하네? 아고, 무서워라, 귀신 나타나네? 존재 가벼움으로 보지 말고, 개연성, 아마 그럴 거요? 그러지 말고, 그 영화는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겠죠.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배우, 저 영화 배우들 훌륭하잖아요. 어쩌면 저렇게 연기할 수가 있을까? 그죠? 어쩜, 실제 그것이 아닌데도, 정말 정말 진짜보다 더한 진짜로, 그렇게, 어, 혼신의 힘을 다 갖춰서, 완벽하게 그 역을 소화해내잖아요. 너무, 그냥 그 자체도 너무, 그런 영화 배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는 좋은겨. 무조건 좋은겨. 10,000원, 20,000원이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죠? 그러고, 그 시나리오 작가. 시나리오가 이 대본이 나와야 거기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주 얼마만큼 자신의 영혼의 엑기스를 농축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글로, 장면으로 대본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의, 그의 질량이 그게 다 쏟아 부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실제 촬영하는 감독은 도대체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그 또한, 자신의 질량의 질량까지, 수많은 것들을 섭렵해가지고, 거기다 또 넣고 해가지고, 가장 영혼의 엑기스를 영화로 딱 구현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내가 직접 그 영화의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아니었는데, 다 아니었는 게 분명하잖아요. 아니었는데, 나는 그 영화 한 편을 진정으로, 이 무게로 보지 말고, 질량, 그 정체성으로, 나의 정체성과 등가를 시켜가면은, 내 자신이 그렇게 질량을 더해질 거 아니야. 정체성은, 새로운 정체성을 거듭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감동하고 눈물을, 뭐, 이 장면이 뭐예요? 그것과 내가 등가됐다 이 말 아니에요. 그게 저기, 스크린 속의 얘기야. 그러면 울음이 나와요. 감동이 돼요. 아니, 나의 삶이 저기에 투영된 거야. 나야, 나. 내 삶이야. 그렇잖아요. 그럼 그 순간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 발동되는 거예요. 역동적으로 막 꿈틀대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다짐도 하고, 저런 거는 안 해야겠다. 참으로 천벌 받은 놈이네. 나는 절대 안 그래야겠다. 성찰도 하고, 뭘 해야겠구나. 거기서 이 영화를 보면서 영감도 얻고, 그렇잖아요. 어. 자신이 더 굳세어지고, 더 화려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로써 어떻게 돼요? 그 영화를 진지하게 보게 되면 이 질량 정체성이 더해져가지고 세상살이, 일상 살면서 내가 부귀 영화할 때 그 영화. 우리 말이 그렇다니까요. 우리 글이. 그 영화인데, 내 직접적인 내 삶의 얘기로 갖다 의인화할 수가 있다니까요. 직접적으로 나의 얘기로 부귀 영화를 누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한 57번만 더 말씀드리면 딱 100번 말씀드린 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 현상, 오로지 나의 완성을 위한 기꺼이 있어줌. 이제 다 외우셨겠다. 기꺼이 있어줌이란 말이에요. 다 나의 스승인 거예요. 그죠? 영화도 나의 스승. 내 질량, 내 정체성을 더해갈 수 있도록.
내 존재의 장엄함을 꽃피워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일상에서 부귀해지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영화 보러 간다 아니고 영화 스승님 친견하러 갑시다. 그렇게 해서 그의 본질에 뭐가 들어있는가. 이 무게만 가득 하나도 질량이 안 나가는 무게만 허망한 것들만 들어있는가. 진짜 질량이 가득. 이게 죽은 이후에 죽음 이후를 결정하는 다예요. 자, 이제 봅시다. 그래서 무게는 물질 육신에 해당한다 하겠죠.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런 거잖아요. 질량, 그 안에 본질에 해당한다 하겠죠. 그래서 영혼에 해당하겠죠. 자, 오늘은 여기 무게 개연성이라 할 수 있는 물질 육신, 그죠? 물질 육신의 이합집산으로 인한 원시 반복. 네,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게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거예요. 내가 죽으면 누구라도 죽게 되면 그 인체를 구성하고 있었던 영혼과 물질 육신 중에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 중에 한쪽, 그 중에 반쪽인 물질 육신에 대한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죠? 네. 물질 육신의 이합집산으로 인한 원시반복. 영혼이든 물질 육신이든 일단 지금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각각에 대한 이 영혼과 물질 육신에 대한 이합집산이 실행이 되어져요. 그래 가지고 이 둘 다 원시 반복이 되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 그 중에 오늘은 물질 육신인데 요 내용부터 생각해 볼까요? 이합집산. 야, 첫 시간에 했었잖아요. 죽음의 첫 시간에. 이합집산은 자, 간단히 상기해 볼까요? 이합집산. 만고불변의 모두 다라 그랬죠. 모두 다. 그러니까 이 이합집산이라고 하는 것은 만고불변. 그것이 얼마가 되든, 그죠? 앞으로 50년, 50억 년 후가 되든, 10의 백승의 시간이 지나든, 변치 않고, 만고불변. 변치 않는다. 이합집산이요. 그렇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모두 다다. 이 말은 모두 다에 적용되어지는 천리다, 섭리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무엇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말이에요. 응? 응. 근데 이 이합집산이 뭐라 그랬죠? 이 생명력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는 거다. 너무너무 고마운 거다. 했었잖아요. 이합집산.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그 살아있음을 가능케 하는 우리 인간뿐만 삼라만상 다래. 그죠? 이합집산이 없으면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올 수도. 전체가 다 올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올 수도 없다는 말은 뭐죠? 정체되죠. 정체되면 어째 썩어요, 썩어. 죽는다. 사라진다. 덧없게 되어져 버린다. 허망하게 되어져 버린다. 그런 의미죠. 만고불변의 모두 다 이합집산. 이합집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어서 영혼과 물질 육신으로 분리가 됐죠. 그죠? 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영혼은 모든에 해당하죠. 들어있는 알맹이. 그 인체에 있어서. 그죠? 그래서 모두는 영혼에 해당해요. 모두 다는 이게 이제 드러나 있음.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 그게 뭐냐면 그게 물질 육신이죠.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죽어서 영혼과 물질 육신이 분리가 되면 이 영혼과 물질 육신에 대한 이합집산이 실행되어지는 거예요. 이합집산이. 응. 생겨난 것도, 생겨난 우리가 그동안 죽기 전에, 살아생전에 생겨난 것도 이합집산에 의해서 생겨났는데, 이제 죽어서 또한 나를 이루었던, 내 인체를 이루었던 영혼과 물질 육신이 이합집산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멋지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뭐냐면, 우리 그 천부경에서 보면, 일시무시일, 일종무종일, 어, 끊임없이 도는 거잖아요. 우리 팔자에서도 했었잖아요. 요 팔자, 그다음에 요 세워진 팔자, 또 감방으로 팔자.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면 스스로 의로운 꽃을 피우는 거다. 일생 살아있는 동안에. 그거는 이제 아련한 추억이요. 우리는 지금 죽었잖아요. 살아있을 때, 살아있을 때 잘해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이합집산이란 말은 무시무종이란 말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합집산을 통해서 어떤 것이든지 새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합집 하면 이거 새로 생겨난 거잖아요. 이산하면 흩어져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무시무종이라는 것은 모든 시작, 그 다음에 모든 끝, 시작과 끝, 그 전체를 얘기하는 거다. 그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합집산을 통해서. 그죠? 합집이 이루어지면 시작이 되죠. 무시. 이 산이 도모되어지면 끝이 되어지죠. 무종. 무시무종. 야, 이거 멋지죠. 그래서 이합집산 만고불변의 모두 다다. 그래서 자, 죽게 되면, 죽음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각각 저 영혼과 물질 육신이 이합집산이 실행되어져요. 그러면 영혼도 이합집산이 실행되어지고 물질 육신도 이합집산이 실행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이합집산의 실행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되지냐면 원시 반복해 되어진다. 원시 반복이 저거죠. 처음 시작점. 그죠? 처음 시작점, 처음 자리, 원래 있었던. 그죠? 처음, 원형, 원래, 원시, 원. 그죠? 처음 자리. 이제 이러면 더 분명해졌잖아요. 처음 시작되어졌던 그 자리. 원시. 처음 시작하다. 시작되어진 거. 그 근원으로, 그 근본으로, 원래 처음 시작된 것으로 되돌려진다. 이게 되돌릴 반이거든요. 되돌려진다. 처음 시작 자리로. 그래가지고, 예, 근본 본, 내나 원시 본, 예, 처음에 그 근본 자리에 든다. 원시 반본. 요렇게 돌아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로 간다. 다시 자리한다. 원시 반복. 내가 집에서 출발해서, 가정은 모든 출발이라 그랬잖아요. 출발해서 직장 근무하고 다시 원시 반복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했던 내 가정으로, 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원시 반복, 원시 반복, 원시 반복.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원시 반복은 그냥 이렇게만 보면, 이거를 질량으로 보지 않고 이거 무게로 보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하러 이걸 반복? 이게 이제 다람쥐 쳇바퀴야. 무게로 보면, 원시 반복을. 근데 그렇지 않죠. 이 원시 반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어떤 게 함의 되어져 있는 거냐면, 아니, 똑같은 걸 똑같이 돌아오면 뭐예요? 그거 어디다 써?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원시 반복한다, 이 말은. 예를 들면 그런 거 같아요. 저기, 고타마 시타르타는 청년이 이것저것 다 뒤로 하고 출가해가지고, 그죠? 부처를 이루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그 왕궁으로 그의 부인, 그의 자식, 그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잖아요. 이게 원시 반본이죠. 원시 반본은 이걸 의미해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 떠났던 그 상태 그대로 돌아온다.
이게 원시 반본의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려면 그냥 오지 마라고 해야 돼. 뭐 들어와 이 새끼야. 아니고 원시 반본이라는 참 뜻은 그 본질은 뭐냐면 떠날 때는 그렇게 떠났는데 가득 이 돈은 이 과정에서 의롭게 채워 완벽하게 아름다워져서 그 질량으로 그 정체성으로 돌아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 표현으로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더 크게 더 커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더 큰, 더 큰, 더 큰. 스승과 제자의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스승은 제자의 완성을 위한 오묘한 있음입니다. 있음 그 자체인 겁니다. 자, 근데 제자는요, 이어진 스승으로 더 큰 스승으로의 섬입니다. 더 큰, 더 큰.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다 하시잖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죠?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더 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시반복한다 이 말. 진정으로 죽음, 그 다음에 이 사후의 이합집산 실행으로 인해서 이합집산이 실행되어짐으로써 이 원시반복게 되어짐으로써 세 번째 그 내용 처음에 무엇인가 있다,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궁극적 해답이 이제 완성이 돼요. 그 원시반복하는 것은 다람쥐 쳇바퀴를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왼수야 왼수, 오지마, 가, 그냥 이 양 떠나가 그냥 가. 더 안 커지려면 돌아올 이유가 없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이 반복되잖아요. 어디를 갔다 집으로 오고 또 이렇잖아요. 그때마다 실은 처음에 떠났던 그 모습으로 더 초췌해져가지고 지쳐가지고 피곤에 쩔어가지고 돌아오는 건 이건 말이 안 돼. 그건 인간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건 사람이에요, 사람. 동물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고 내가 아침에 출근을 했어. 그러면 그 낮 동안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 또 거기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겪게 되고 많은 걸 또 뭐, 그 업무를 보고 뭐 많은 걸 하게 되잖아요. 구경도 많이 하게 되고, 그죠? 꽃 피어난 것도 새소리도 듣고 뭐 밥도 먹고, 어쩔 때는 또 술도 한잔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으로 원시반복을 해야 더 커져서 아침에 떠났던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돌아올라지 말고, 그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라니까, 인간의 기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침에 그렇게 떠났어. 그러면 저녁에 집으로 올 때는 아주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더 커져서. 뭐 하나라도 더 존재케 되어져서 더 조금이라 0.0001%라도 아름다워지고 0.0001%라도 그 질량을 더해서 그 정체성을 확장을 이루어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밥 차려주세요. 맛있는 거 해주고. 남편이 출근했는데 그냥 더 피곤해 쩔어서 들어왔다면 발로 빡 문도 열어주지 마요. 이런 남편이 이게 어떻게 남편이요? 노무편이지 내 편이 아니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 해요. 자식 되어진 자가 오랜만에 고향에 부모님을 뵈러 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장면도 원시 반복할. 원래 어머님이 나를 낳아준 내 고향이잖아요. 그래 고향에 찾아가. 원시 반복은 고향 찾아갔다 이 말인 거예요. 고향으로 다시 자리하게 됐다, 고향에서. 이 말이거든요. 그럼 그 부모님에 대한 효라고 하는 거지. 자식들이 그것도 효라고 하는 거지. 이 무게로 보지 말자니까. 모든 걸 이제 질량으로 접근하자. 정체성. 선물꾸러미를 이때만 그 식용유에다가 참기름에다가 뭐 치약에다가 뭐에다가 옷에다가 뭐. 그것도 좋고요. 그런 또 이게 무게가 있어야지. 일단 보기에 좋아야지. 이때 하여튼 트럭으로 그냥 한 트럭 싣고 이제 가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때 어머님을 뵙고 부모님을 뵙고 그때 떠났던 그 자식이 그 모양 그 꼴로 돌아갔으면 절대 아니면 극심한 불효인 거예요. 차라리 그러려면 부모님을 뵙지를 마. 부모님 속만 더 썩이게 돼. 부모님께 불효만 더 쌓아가지고 진정으로 고향을 잡고 부모님 더 큰 어른으로 더 큰 자식으로
철이 들고 그 정체성이 몰라보게. 그 왜 저거 말씀드렸잖아요. 눈을 씻고 바라봐야 돼. 괄목상대해야 돼. 내 자식이지만. 그죠? 그런 큰 자식으로 승화를 이루어서 선물 보따리며 한 트럭 싣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자식의 그냥 상식적인 도리. 마찬가지죠. 그럼 부모님은 또 자식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하고 어떤 모습으로 그 자리에 계셔야 할까요? 어렸을 때 똥 닦아주고 밥 차려주고 목욕시켜주고 손톱 깎아주고 했던 이 모습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자식이 70살, 80살이 돼도 텔레비전 같은 거 봐보세요. 그럼 또 이제 그 밑에 이제 어머님이 장수하셔. 그러면 이제 어머님 밥 차려주고 이거를 70살, 80살 된 노인네가 어머님 이거 드세요. 그런데 어머니 뭐라고 하시냐면, 하루는 이제 그 70살, 80살 드신 그 어르신이 이렇게 출타를 하는데 그분의 어머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야, 길동아, 차 조심해야 한대. 밥 잘 챙겨 먹거라. 그래, 잘 다녀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한테는 아들은 요만했을 때, 갓난 아기 때, 그 모습을 가지고 평생을, 이게 내 자식이요. 이렇게 가시는 거야. 그것도 실은 엄격하게는 어머님의 질량이 아닌 거예요. 정체성이 아닌 거예요. 부모의 도리가 아닌 거예요. 그 자식이 그렇게 성장하고, 그 눈높이에서 그 시각을 열어서 그대로 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봐 주는 어머님이 계셔야 자식은 어머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생생하게. 그래요. 자식도 그것에 힘입어서 더 큰 자식으로, 더 어엿한 사회의 그 대들보로, 거목으로 성장을 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원시반본이란 그런 거다. 그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합집산의 실행으로 원시반복게 되어진다. 무엇이? 분리되었던 영혼과 물질 육신 각각이.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자. 그 중에서 이제 물질 육신인데요. 그죠? 그래요. 요게 질량, 정체성이요. 그죠? 여기가 무게, 개연성. 아마 그럴 거요. 뭐. 그죠? 영어가 물질 육신으로 치자면 이렇게 돼요. 네. 자, 그럼 물질 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 일단, 물질 육신이 살아생전에 우리는 죽었으니까 살아생전에 나를 구성하고 있었던 반쪽이었던 물질 육신, 그죠? 이제 물질 육신만 지금 가지고 오늘은 보는 거예요. 물질 육신의 이합집산으로 인한 원시반복. 네. 그게 이제 물질 육신이었거든요. 자, 근데 죽었어. 내가 이 세상에서 좌가 회수됐어. 그러니까 이 정반대의 나선양 회전에 의해서 공고하게 하나로 구현되어 있던 것이 풀려가지고 영혼은 영혼대로, 물질 육신은 물질 육신대로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물질 육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름부터 달라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영혼과 물질 육신, 영혼이라는 나의 본질, 그 궁극적 질량,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그릇, 너무너무 고맙고 소중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나의 반쪽, 이거였거든요. 근데 자, 이제 죽었어요. 요 상태로서 생명 활동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자, 분리가 되는 순간 물질 육신이 아니게 되어져요. 이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는 물질 육신, 이렇게 정확한 이름이 있었는데, 죽게 되면은 이 생명 활동이 그 수명이 다해서
분리돼서 물질, 육신, 영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이름은 물질, 육신이 아니고 물질, 물질. 육신이 빠지죠. 그냥 물질이에요, 이제 이름이. 딱 죽으면 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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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시체는 그냥 물질이에요. 죽는 순간. 영혼과 물질, 육신이 분리되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인체가 아니잖아요. 인체였을 때 영혼과 물질, 육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체가 아니죠. 인체가 아니면 이제 기존의 그 살아생전의 물질, 육신은 뭐라고 하냐면 그 이름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인 거예요. 그냥 물질, 물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냥 물질인 거예요. 육신이란 말이 없죠. 이제 신체가 아니에요. 그냥 단지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 말인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물질에 영혼이라는 살아생전에는 영혼이라는 살아생전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우리가 다 살아생전인데 내가 살았을 때 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육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물질이면서 거기에 영혼, 영혼이라는 그 질량, 그 정체성, 그 본질, 그 어리, 그 정신이 거기에 깃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름이 물질 육신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나를 이루는 반쪽이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 육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끝났어. 그 피로가 다해가지고 수명이 다해서 이게 분리되어 버렸어. 그럼 뭐냐면 다시 처음의 상태였던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물질일 뿐인 거예요. 물질, 물질. 영원히 떠난 물질, 그냥 물질로서 물성만, 물질의 성질만 갖고 있는 거예요. 물성만 갖고 있는 물질인 거예요. 이합집산이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의 물질 육신은 물질로서의 이 이합집산이 실행이 되어져요. 내 신체요. 물질 육신. 이제는 물질 육신이 아니고 이미 본질이 그것의 주인이라 할 수 있는 그 영혼, 그 질량, 그 정체성이 이제 떠났기 때문에,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물질 육신이 아니고 그냥 물성만 띄고 있는, 물질의 성질만 띄고 있는 물질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뭐가 적용이 되냐면 물질에 대한 물질로서의 이합집산이 실행이 되어져요. 이합집산이 실행이 돼요. 이 물질에 대해서, 내 시체에 대해서. 응. 아요. 자, 여기에 이제 이합집산이 실행. 이 물질에 대한 이합집산 실행.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생각해 볼까요? 나의 물질 육신은, 그죠? 지금 영혼과 물질이 지금 분리된 거예요. 이제 이 순수 물질로서 이제, 기존의 물질, 이제 기존 개념이 되는 거야. 물질 육신의 추억이 담겨있던 그 물질이 그러면 어떻게 생겨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물질 육신의 고향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뭐냐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 138억 년, 8억 년 전의 물질 우주로 거슬러 올라가게 돼요. 기존에 나의 내가 살았을 때의 물질 육신이었던, 이 물질은
물질은 어느 때, 어떻게 해서 생겨났었는가를 먼저 보자고요.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되냐면, 애초에 생겨났던 처음 자료로 가야 돼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뭐냐면 이게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질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요리로 이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가요. 거꾸로 시간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물질 육신, 살아생전의 물질 육신이 어떻게 생겨났던가, 그 물질의 고향, 내 물질 육신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138억 년 전에, 뭐 지금 이제 이런 표현 하잖아요. 빅뱅. 이게 순우리말로 옮기면 빅뱅이잖아요. 이건 폭발이고 이거는 크다. 큰 빵! 큰 빵! 이렇게 빅뱅! 무엇인가, 어떤 게 있었는데, 무엇인가 있다, 우리 왜 동그라미처럼. 그죠? 그거와 같죠. 그거를 이제 전체 물리학, 뭐 이제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코스믹 에그. 달걀. 아니, 달걀에서 닭이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있죠. 닭이 먼저일까요? 달걀이 먼저일까요? 어느 때 먼저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 코스믹 에그, 우주 알. 이 상태가 이것이 어떤 연유에 의해서 무엇인가 있었던 그것이 큰 대폭발을 일으키죠. 이게 빅뱅 이론입니다. 그때로부터 물질 우주가 지금 성립이 됐다. 여기까지 이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럼 이때 딱 폭발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 밖으로 튀쳐나갔을 거 아니에요. 들어있음이 드러나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전체 물리에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주 먼지, 가스, 예를 들면 헬륨이다, 뭐 이런 거 있죠. 질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 우주 먼지, 가스, 구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큰 폭발, 그 안에 코스믹 액에 들어있던 그 상태에서 이게 폭발해버리니까 이게 순식간에 사방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물질 우주 개념에서의 천지창조, 그 장면이죠. 그죠? 처음으로 이제 물질 우주가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랬던 것이 이제 한참 시간이 가죠.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지구가 46억 년 역사니까, 이걸 빼면 돼요. 92억 년이 흘러요. 이때로부터. 92억 년, 138억 년 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때로부터 빅뱅 이후에 92억 년이 흘러요. 92억 년이. 그래가지고 어쩌냐면, 우리 이 삶의 터전이, 직접적인 이 삶의 터전, 이 지구가 뭐라 그랬죠? 유일무이한 인간의 좌다 그랬잖아요. 이 똑같은 거는 이 물질 우주에 하나도 없다. 유일무이하다 그랬었잖아요. 그 유일무이한 인간의 좌인 지구가 생겨요. 지구가 생겼어. 지구가 생겨요. 그죠? 92억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과정에서 수많은 행성, 항성, 그죠? 그 다음에 해성, 그죠? 이런 것들이 생겨나요, 우주 공간에. 이 계속 공간이 팽창하면서, 이 우주 먼지 가스 구름이 계속 팽창하면서 이것들이 이합 집산을 하게 돼요. 이합 집산. 네. 우주 먼지 가스 구름들이 뭉쳐. 그래가지고 가속도가 붙여요. 예를 들면 눈덩이 같은 것 같아요. 우주 먼지 가스 구름이 주먹만하게 뭉쳤어. 모였어. 합집이잖아요. 이합 집산 중에서. 그럼 여기에 이게 이제 중력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거기서 또 주변의 것을 끌어당겨요. 가스도 당기고 구름도 당기고 또 먼지를 더 당기고 하니까 이게 부피가 커지죠. 그러면서 이게 뭉치면은 이 압력이 가해져 가지고 이게 단단해지죠. 그죠? 이게 요만큼 이 92억 년이 지나는 동안, 92억 년 동안 그렇게 돼서 별이 생겨나고, 막 태양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그죠? 그 위성들이 생겨나고, 어떤 거는 거기에서 하다가 어째 해가지고 삐져가지고 해성으로
우주 공간을 이렇게 방황하게 되고. 그죠? 자, 그러던 중에 우리 지구도 똑같이 92억 년 전에 생기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주 먼지 가스 구름이 이합집산. 여기 이 산은 해당하지 않겠죠. 합집. 그게 뭉치고 요만큼 커졌다가 지구가 또 요만큼 커졌다가 요만큼 커지니까 이제 또 어쩌냐면 저기서 해성이 달라와가지고 빵 충돌해가지고 해성 요때만한 게 탁 붙어. 그죠? 그러니까 등치가 갑자기 2배 커지는 거야. 또 저쪽에서 어떤 별이 가다가 이거 우리 지구하고 딱 충돌하고 딱 달라붙어. 이때만 해지고 그래가지고 46억 년 전에, 그러니까 이때로부터는 92억 년이 흐른 다음에 우리 지구가 생겨나죠. 그죠? 여기서 이제 지구 안에서 생명체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6억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저기에는 아주 뭐 단세포, 뭐 그냥 이거를 이 생명체다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미세하고, 그러니까 생명체 시존 이런 것들이 생겨나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이제 또 몇십억 년이 지나. 이것들이 또 뭉치고, 어떤 거는 또 이게 그 이분법, 그 저기 세포 분열처럼 뭐 4배업, 8배업, 16배업 막 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다양성들로 분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탈, 온전한 이탈. 그 확대 재생산. 전체 생명체로서. 그래가지고 육지에는 이제 식물들, 그때까지만 해도 동물 개념은 바닷속에 있었던 거예요. 네. 처음에 물이 먼저 이렇게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그 생명이 시작된 거죠. 그리 하다가 이제 몇십억 년 지나서 산소 생기고 뭐 이러니까 육지가 살 조건이 형성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악어 같은 거 이런 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육지로 올라와서 육지 동물, 육지 생물이 이제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죠? 고리고리 해가지고 이제 진화를 거듭하죠. 생물학적 진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뭐 저기 루시였다가 인류의 조상 루시. 왜 인류의 조상을, 루시가 여자분이, 루시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한번 보셔요. 그런 영화들 참 멋지잖아요. 왜 그러면 여자에게서 그 인류의 조상, 인류의 기원을 찾는가? 그거 있잖아요. 이게, 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저기 우리나라, 저기 있죠. 부모님 은혜, 그 노래 가사 때문에 그래요.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시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인류의 기원을 지금 역으로 추적해 가는 것은 모계로만 그 유전자가 전해져요. 엄마의 미토콘드리아. 엄마가 날 기르셨으니까. 아버지는 날 낳았어. 그냥 낳고 말았어. 다 기른 거는, 일거수일투족 기른 거 엄마야. 이따 뭐 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모교로만 전해져요. 이 인류 유전자, 뿌리가. 그래서 최초의 인류다 해야죠. 루시, 여성,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지나서 뭐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조금 지나서 이제 뭐 조금 생각, 뭐 약간 이런 게 있는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뭐 이제 이리 해가지고 생물학적 진화를 완성하면서 우리 인간이 출현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물질 육신에 대한 거예요. 영혼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물질 육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비로소 이 지구상에 내가 살아 생전에 나의 반쪽이었던 물질 육신. 그게 이때 이제 생겨나. 이때 이제 구체적으로 마련된 거예요. 그죠? 네. 인간. 그럼 이 인간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이게 종합해 볼까요? 일단은 지구 안에서 지구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해서
이합집산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몸, 물질, 육신, 모든 물질이라는 게 다 그래요. 그죠? 그렇게 생겨난 거예요.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물질이 지구 안에서 모든 물질이. 근데 이 지구는 또 어떻게 생겨났냐면 그 전에, 또 이거는 또 어떻게 생겨났냐면 그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인간이라 해놓으니까 안 되겠다.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이걸 인간이라 하지 않죠. 네, 물질. 자, 이제 물질 육신이라 합시다. 내 물질 육신의 고향이 어디, 그 뿌리가 뭔지. 그래서 실은 나의 물질 육신의 궁극적 고향은 뭐냐면요. 이 물질 우주 전체예요. 그럼 몇 살이냐? 라고 하면 138억 살이에요. 그럼 누구 특정인만 그러냐? 아니, 다 그래요. 다. 86억 인류의 나이가 실은 이 물질 육신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나이가 아니고 물질 육신의 나이는 다 138억 살이에요. 그럼 인간만 그러냐? 아니요. 코끼리의 몸도 나이가 138억 살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삼라만상은 138억 년 전에 물질 우주의 그 시작점에서부터 그것들이 이합집산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결실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구 안에 생겨난 음식 먹고, 지구 안에 이렇게 순환하는 공기 호흡하고, 어제 그 호흡과 섭취, 그죠? 공기와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가지고 저쪽, 불교에서는 뭐라 하냐면, 우리 이 우리 물질 육신은 이렇게 얘기하죠. 땅과 물과 불과 바람, 지수화풍,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맞는 말인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토양, 땅, 물이 모든 지형, 그 다음에 생명의 원천이 되잖아요. 물 없이 어떤 생명체도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외계, 우리 인류가 옮겨가지고 살 수 있는가, 이거 할 때 뭘 제일 먼저 그 별에 있는가를 조사를 해요. 물이 있냐, 물이. 물 없으면은 말짱황이거든. 못 살거든, 우리가.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우리 지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바다에서 처음으로 생명체가 나왔죠. 물이 있어야 생명체가 생겨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필요 조건이. 이것들을 다 또 화전민성 거지. 불. 불태워 없으면 그 자리에 또 새순이 돋고 더 새로워지잖아요. 더 비옥해지고. 그죠? 바람. 이것들로 해서 실은 지구 안에 모든 것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것들의 작용. 지수화풍.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물질 육신이었던 그 물질도 또한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수화풍으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수화풍은 뭐라 할 수 있냐면, 요거 이합집산. 이합집산의 실행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합집산의 실행체. 실제로 그러잖아요. 땅이 있어야 뭐 집도 짓고 정착생활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잖아요. 모이게 할 수가 있어. 이 집산 중에 합집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이 흐르면서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때 침식운반 퇴적작용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있던 걸 깎아 침식하고 운반하고 여기다 싸. 여기에 있던 것이 없어지고 없었던 그 자리에 새로 생겨나고 이합집산에 그죠? 이거 싹 태워버릴 수 있고, 그죠? 다 이 산 헤어지고 흩어지게 해버려. 있었던 어떤 형체를 불로써.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어째요? 요리 모래가 가득 쓰였다. 그 모래, 사막 봐보세요. 바람이 한번 불면 지형이 바뀌어요, 지형이. 요리돼 있던 저기가 바람이 불어오면 순식간에 갖고 요 봉우리가 요 봉우리, 요렇게 돼 있고, 저기 하잖아요. 지수화풍은 실제로 우리 지구 안에서 이합집산의 직접적인 실행체가 되어요. 실행체. 이합집산의 실행체.
그럼 여기에, 이건 실행체죠. 그럼 여기에 의지체가 하나가 더 있겠죠. 그죠? 그 의지에 의해서 실행이 되질 거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엊그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도리라 하는 거예요. 도리. 나 있는 그 길과 그 길에 꿈틀꿈틀, 역동적인 생명활동. 역동적인 꿈틀대. 그걸 리라 한다. 살아있어. 온전히 살아있어. 그걸 합쳐서 도리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은 요 5가지죠. 이합집산의 주체는 도리라는 의지체에 의해서 지수화풍이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게 돼요. 이로써 이합집산이 실행되어져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이게 물질 개념이죠. 물질. 머티리얼, 물질.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 전체를 뭐라 하냐면, 대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넓게, 깊게, 대자연. 크고 넓고 깊은 스스로 그러합니다. 이걸 대자연이라고 해요. 대자연. 이렇게 해서 대자연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대자연의 나이는 138억 살이고 대자연의 고향은 전체 물질 우주인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 육신, 영혼과 물질, 우리가 죽음으로써 물질 육신으로 물질이 나눠지죠. 나눠지는 그 순간 더 이상 물질 육신이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물질이라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냥 물질의 성질만 갖고 있다. 자, 요 물질하고 요 물질이 같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 육신은 죽어서 그 영혼과 물질이 분리되는 순간 이 물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면 원래 어디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순수 물질 육신 개념으로 보면 지구 안에 이러한 대자연을 고향으로 두고 138억 살의 나이를 갖고 있는 요 물질로서 시작되었던 거예요. 우리 물질 육신은. 그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애초 처음 시작 지점이었던 그 물질로 내 살아생전의 물질 육신이 그 처음의 상태로 되돌아간 거죠. 이걸 뭐라 하냐면 원시반본이라는 거예요. 원시반본한 거예요. 처음에 애초에 그냥 순수 물질로 돌아간 거예요. 살아생전 나의 반쪽이었던 그 물질 육신. 죽는 순간 물질 육신이 아니고 이제 계명이 이루어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냥 물질입니다. 물질로 돌아가. 그럼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내 물질 육신은 이게 이 전체가 대자연이라고 했죠. 대자연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내 물질 육신은.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물질 육신이 대자연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또 바로 이어서 할게요. 네, 그렇습니다.